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오늘은 원피스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긴 말 않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원피스 세계는 레드라인과 칸벨트로 총 4등분이 되어 있죠. 각각 이스트 블루, 노스 블루, 웨스트 블루, 그리고 사우스 블루라고 부릅니다. 자, 칸벨트. 지금까지는 그냥 설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자, 이곳을 다시 살펴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자, 첫째로 칸벨트에 모여 서식하는 해왕류인데요. 이 엄청난 크기의 생물들이 어째서 칸벨트에 모여 서식하고 있을까요? 자, 웬만한 함선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이고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칸벨트에 갇혀 있는 걸까요?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칸벨트에 서식하고 있죠.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는데 말이죠. 자, 둘째로 바람이 불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자, 칸벨트는 매우 특이한 기후,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범선은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범선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바람을 통해 이동하는 배이며 원피스 세계관의 대부분 배들은 이러한 범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칸벨트에서 범선은 움직일 수가 없고 고로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매우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지 않다, 즉 인위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세계를 나누기 위해서 칸벨트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왜? 아니 그 이전에 인간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정답은 고대병기입니다. 자, 세계의 고대병기, 그중 포세이돈은 해왕류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사소통, 부탁 정도로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우라노스. 우라노스는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하늘이나 기후 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우라노스가 기후를 조절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칸벨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라노스를 통해서 세계를 가르는 일정 영역을 기후가 없는 바다로 만들고 포세이돈을 통해서 그곳에 해왕류들을 서식하도록 만든다면 의도적으로 칸벨트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칸벨트는 정말로 인위적이게 정확하게 일자로 돼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남은 하나, 고대병기 플루톤. 이 플루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플루톤은 레드라인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원피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가면 하나의 바다가 될 것이다. 레드라인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바다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하나 있어요. 플루톤으로 레드라인을 부순다 한들 칸벨트를 없애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의 바다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칸벨트는 물리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 칸벨트 때문에 이 바다가 나뉘어지고 있죠. 얘기가 잠시 샜는데 아무튼 이 플루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플루톤은 두 개의 고대병기와 다르게 인위적인 고대병기라는 것입니다. 포세이돈은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에 한 번 태어나는 전설 같은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라노스 또한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 그런 능력이 맞다면 절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기계나 이런 것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인위적인 생산품보다는 포세이돈처럼 저절로 태어나는 그런 존재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어떠한 전설적인 물건에 가깝겠죠. 그러나 플루톤은 다릅니다. 설계도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요. 다른 두 개의 고대병기와 달리 세계를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없고요. 레드라인을 무너뜨려서 세계를 합치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누군가가 우라노스와 포세이돈을 통해서 이 원피스 세계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았고 나머지 하나 플루톤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온전히 세계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목적을 띠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에 우라노스와 포세이돈을 통해서 세계를 나눈 자와 나중에 플루톤을 만든 자는 서로 뜻이 상반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원피스 내용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 개를 합치는 것, 지금 나눠져 있는 이 세 개를 합치는 것, 그것이 원피스의 마지막에 최종장에서 일어날 그럴 일이고 포네그리프를 남긴 자들도 이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최초로 포세이돈과 우라노스를 손에 넣은 자들은 고대 왕국을 무너뜨린 현 세계 정부와 관련 있는 세력들로 추정되고 이후에 그 세력이 공백의 100년 동안 역사를 지우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동안 고대 왕국의 의지를 잇는 자들은 다시 세계를 합치기 위해서 플루톤을 제작하고 그리고 진실을 기록한 포네그리프와 우라노스, 포세이돈에 대해 기록한 포네그리프 이런 것들을 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라프텔의 위치를 가리키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가설이 세워지는데요. 리버스 마운틴 기억나시나요? 자, 좀 더 자세한 사진을 띄울게요. 자, 특이한 것을 캐치하셨나요? 자, 칸벨트는 두 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로 형성되어 있죠. 자, 칸벨트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범선으로 항해가 불가능하고 페달선이나 이런 걸로 지나가려고 하더라도 해왕류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해역은 너네는 지나갈 수 없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일자로 아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칸벨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칸벨트로 인해서 인류는 그러니까 원피스 속 사람들은 항해를 할 수 있는 구역, 이 칸벨트와 칸벨트 사이 이 해역을 그랜드 라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원피스 밀짚모자 일당들은 로그타운 이후로 그랜드 라인에 올라탔다라고 하는데 그 그랜드 라인이 바로 이 칸벨트와 칸벨트 사이에 있는 이 위대한 항로 그랜드 라인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바퀴로 돌아서 레드 라인을 지나면 그랜드 라인의 후반부 신세계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신세계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피스 후반부 얘기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그냥 원피스 그냥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칸벨트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칸벨트 그랜드라인 위아래로 형성되어 있는 이 칸벨트가 정확하게 리버스 마운틴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 리버스 마운틴 4개의 바다 이스트블루, 웨스트블루, 사우스블루, 노스블루에서 역류하는 물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위대한 항로로 빠져나가는 그 산이었죠. 리버스 마운틴은 총 4개의 입구와 오로지 1개의 출구만이 존재한다고 지금까지는 소개되었었죠. 만약에 이 칸벨트가 없었을 때, 이 칸벨트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그 칸벨트를 만들기 이전 시대에 리버스 마운틴의 다른 정상적인 출구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출입구가 지금의 칸벨트와 겹친다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리버스 마운틴 칸벨트 2개가 두 선이 통과하면서 총 4군데의 입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세 개를 나눔과 동시에 리버스 마운틴에 대한 출입구를 막기 위해서 칸벨트의 위치를 리버스 마운틴의 출입구로 설정하여 막았다면 그리고 로드 포네그리프를 통해서 떠오르는 지침이 4개 칸벨트가 리버스 마운틴을 통과하는 지점 또한 4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라프텔은 신세계에 있는 마지막 섬이라고 하죠. 하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면 처음 시작점으로 오게 됩니다. 이 리버스 마운틴은 시작점인 동시에 마지막 지점이죠. 자, 칸벨트와 리버스 마운틴이 겹치는 이 부분 어딘가에 라프텔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최초의 세상을 나눈 인물들은 그것을 숨기려고 입구를 막은 것일까요? 약 800년 전 공백의 100년 기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조이보이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포세이돈에게 사과문을 남겼죠. 그 사과문은 어인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조이보이의 약속은 어인들을 지상에서 살게 해주겠다, 지상으로 데려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지키지 못했죠. 그렇다면 어인들은 왜 바닷속에서 마치 숨어 살듯이 그렇게 바다 아래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포세이돈이 왜 세계 정부 측 사람한테 협력을 했을까?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드리자면 먼저 조이보이의 약속을 볼게요. 조이보이의 약속은
어인들을 지상 밖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지상 밖으로 데려다 주겠다. 이 바다를 탈출해서 바다 밑에 갇혀있는 어인들을 데려다 주겠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죠. 자,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인들은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인간들로부터 핍박받고 있었고 억압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그 당시에는 분명히 포세이돈이 존재했어요. 포세이돈은 해왕류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왕류들에게 충분히 자신들을 지켜달라 할 수 있는 어떠한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포세이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인들은 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인질로 잡혀가지고 포세이돈이 공격 명령을 할 수 없었다든가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포세이돈이 존재했고 해왕류들을 이용해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항할 수 없었고 결국 바다 밑으로 쫓겨나서 마치 숨어 지내듯 그렇게 억압받으며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우라노스를 차지한 그 세계 정부 측 인물들이 포세이돈을 협박하든지 아무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강제로 포세이돈에게 너 해왕류들에게 앞으로 이 캄벨트라는 이곳에서만 지내도록 명령 내려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피스를 보면 우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고대병기 세계, 요게 어떻게든 밀짚모자 일당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플루톤만 있으면 레드라인 무너뜨리고 세계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캄벨트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원피스 세계는 제대로 된 하나의 바다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라노스도 확실히 필요하고요. 정말로 기후와 날씨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라노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캄벨트라는 곳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포세이돈도 반드시 밀짚모자 일당들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합치는데도 포세이돈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포세이돈 하면 플루톤으로 인해서 레드라인, 이 벽이 무너질 때 이 해왕류들에게 명령을 해서 노아의 어인들을 다 태우고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역할 이외에도 포세이돈은 해왕류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 캄벨트에서 지내지 말고 자유롭게 다녀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해왕류들이 활개치고 다니면 오히려 그게 인류의 입장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일지 아닐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캄벨트가 물리적이진 않지만 어떠한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해서 세계를 4등분하는데 이바시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캄벨트를 만드는데 포세이돈과 우라노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자, 문제는 이 세계를 나눈 것이 과연 그 나눈 사람들, 그들에게 어떠한 득이, 어떠한 이득이 되었냐, 그게 문제인데,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를 나눠서 관리하기 편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도 했었는데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기도 하고, 굳이 세계를 나눠가면서까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세계를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리버스 마운틴을 지나는 이 캄벨트, 이게 저는 세계 정부 측 고대 세계 정부인들이 이 리버스 마운틴에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계를 나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더 강합니다. 라프텔이 거기 있을 수도 있지만 라프텔에서 어떠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리버스 마운틴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러 가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정확히는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캄벨트라는 거, 자, 이거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긴 하거든요. 너무나 반듯하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이며, 이상하게도 해왕류들만 거기 서식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기후 인정, 그리고 하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고대병기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캄벨트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맞아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캄벨트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세계의 바다를 4등분한 그 누군가는 저는 세계 정부 측 인물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고, 그 의도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바다를 나눔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취했을까요? 그리고 바다를 합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